안녕하세요. 셀프케어의 여리킴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도 굉장히 더워하네요. 여러분, 연애 중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싱글이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연애에서 반드시 피해야 될 상대의 유형을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이별했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 조금 하시지 않으세요? 난 이런 사람은 안 만날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당시에 상대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안 만날 거야. 극단적이지만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할 때가 그때죠. 아마 같은 유형의 상처를 받기 싫겠죠. 그리고 방어하고 싶겠죠. 그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연애를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도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간접 경험을 이렇게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겠죠. 나는 저런 유형은 절대 안 만날 거야.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어떤 유형을 피하고 싶으셔? 이유는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트리거 또는 발작 버튼을 자주 누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주 누르더라도 본인의 행동이 상대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좀 고쳐나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사실은 용서 가능하죠. 같이 맞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발작 버튼을 누르는데 플러스 그것도 모자라서 죄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다. 바뀔 생각조차 없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발작 버튼을 계속 누르는 사람인데 변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과 계속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때 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이걸 견디고 있는가? 잘 생각해보면요. 물론 일반화할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리학적으로 항상성이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어요. 그것은 내 가족 안에서의 분위기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트리거나 발작 버튼은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 발작 버튼이 눌려요. 아니면 누군가 욕을 하면 발작 버튼이 눌려요. 아니면 큰 소리를 지르거나 거절을 하는 것, 거절당하는 것에 나는 발작 버튼이 눌릴 수가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혹시 본인의 가정 안에서 분위기 안에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그런 행동과 말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내 연애에서도 내가 그걸 좀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고 좀 흡수하고 있었진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설명을 하겠죠. 내가 좀 그런 게 있어서 저기 소리는 좀 안 질러줬으면 좋겠고 그게 나의 트리거야. 트리거는 권총이 있으면 여기를 빵 쏠 때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 트리거인데 그게 이제 탁 하면 총알이 나가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발작 버튼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이 부분을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는 점이 없다면 그건 연애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분이 좀 아쉽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잖아요. 연애는 가장 best version of yourself 일 때, 베스트의 나의 모습일 때,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가장 좋은 연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와 세모가 만났는데 동그라미와 세모가 만나자마자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설명을 하고 그 중간점을 찾아보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회피하시는 분들이에요. 책임은 이 관계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내담자분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갑자기 잠수 타는 거였어요. 갑자기 잠수를 타면 당연히 이게 뭐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내 잘못인가?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되고 막 굉장히 많은 왜곡된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관계에는 선택과 책임이라는 개념이 따릅니다. 지금 우리가 사귀기로 한 것도요,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 선택에 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 사람과 호흡을 잘 맞추며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기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책임을 지기로 한 거거든요. 그것의 개념을 좀 아시는 분을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념을 설명을 해도, 그러지 마,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꾸 영어 쓰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너무 찰떡 같은 표현이 있어서요.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라는 말이 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다는 뜻이죠. 내가 상대방한테 상처를 줬으면 나는 이 상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는 약속 자체가 관계의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의 결과, 온도가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나지 마세요가 아니라 조금 썸을 좀 오래 타거나 많이 서로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 온도가 좀 맞춰졌을 때 사귀는 게, 그리고 교제를 좀 시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말은요, 우리가 살아온 데이터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디에 민감하며 그 민감성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방어 기제가 있으며 모든 데이터가 싹 나올 때 그 말로써 그래, 말로써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온도가 맞지 않다면, 집에서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거기에 노이로제 걸렸어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네 감정이 뭐가 중요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글쎄요. 그거는 뭐 관념의 차이도 있지만은 그 온도의 차이, 결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졌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의 온도까지 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죠. 동그라미 유형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랬어. 그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차갑게 직선형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근데 어쩌라고? 그게 뭐? 그냥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이 만났을 때 누가 더 상처를 받을까요? 그 말의 파워는 곧 건강한 바운더리, 건강한 선, 어느 정도의 선이 좀 필요하죠. 누구나, 가족도. 그런 부분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하게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남녀 관계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감정이랑 편안해보세요.